지금부터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의혹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국토부 공무원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인물인데 녹취엔 I씨가 아니라 J씨로 하니 여사가 화났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연결되는 I씨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없는 J씨로 계획을 짜자 김 씨가 문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가 경찰로 이첩된다면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선산과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조 7천억 규모의 국책사업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인 양서면 대신 이곳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변경하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세워서 계약을 이렇게 엉터리 해왔다 그러면 그 장관이 저부터 깜빵 가야 됩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토부는 변경 2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핵심 관계자인 김모 과장의 녹취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다른 공무원과 통화해서 김건희 씨를 언급합니다.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고 논란이 거세진 2023년 7월 무렵 김 과장이 국토부 이모 서기관과 통화해서 여사가 I씨가 아니라 J씨를 내니까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당시 발표된 국토부 변경안은 종점에 땅과 바로 연결된 I씨가 아닌 또 다른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J씨가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통상 J씨보다는 I씨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검은 녹음 파일을 김건희 씨 개입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로 보고 김 과장을 소환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며 부인했고 특검 수사 종료로 녹취는 경찰 국수본에 이첩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국토부 실무자들은 사태 수습을 논의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도 JTBC가 확인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엔 너만 알고 있어라.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 사안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한 2023년 국토부 실무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대통령이 시킨 거야. 라는 취지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또 사후 대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라는 취지의 대화도 오갔습니다. I씨가 아니라 J씨로 해 여사가 화났다고 말한 인수위 파견 김모 과장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종점 변경의 맥락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변경 발표 2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종점 변경에 민원이 있어 변경했다는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국책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사업을 이게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특검은 당시 종점 변경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느닷없이 종점을 변경한 것도 2달 만에 갑자기 백지화한 것도 논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검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 뒤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김건희 씨 일가의 땅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을 풀 수도 있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녹음 파일을 취재한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의혹인데 당시 원희룡 장관이 야당인 민주당 탓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 문제 없는데 정치 쟁점화한다면서요.
당신들이 해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뒤 2023년 5월 김건희 씨 일가 토지가 있는 곳으로 종점이 바뀝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2달 만에 바로 백지화시킵니다. 1조 7천억 원짜리 블랙홈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러자 원희룡 당시 장관이 그럼 민주당이 해보라는 식으로 전면 백지화를 한 겁니다. 예. 날파리 선동이라는 표현도 아까 썼던데 특검은 어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윗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당시 정부 여당에서는 종점부가 IC 즉 차량이 들어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나들목이 아닌 JC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이 갈림길이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선 윤정주 기자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검은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김모 과장이 여사가 IC가 아니라 JC로 하니 화가 났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녹취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정작 김건희 씨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땅과 직접 연결되는 IC가 아니라 화를 냈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실무자끼리 또 대통령의 지시, 특검 가면 다 감옥 간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 여사라는 언급은 실무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이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예. IC는 진출입로가 있기 때문에 IC가 만들어진다면 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JC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취재한 녹취가 결국 윗선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걸로 보이는데 윗선 규명이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특검도 윗선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적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국토부 서기관은 특검 조사에서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인수위 관계자가 오늘 보도해드린 이 녹취록의 주인공 국토부 과장입니다. 그렇군요.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었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지워진 상태였다 이렇게 특검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엔 김 과장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장면 그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 이 제한된 시간으로 윗선까지 특검의 수사가 다다르진 못했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더 밝혀낼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인수위 당시 벌어졌던 일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검이 밝힌 가장 윗단은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의 공무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전직 차관도 인수위에 파견이 되었었습니다. 예. 이들이 누구의 지시로 또 국토부를 상대로 어떤 일을 했는지 면밀히 국수본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반론과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데 녹취의 당사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농담식으로 말한 것이라며 농담식이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도 더 이상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노선 선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진위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 김 과장은 김건희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면서 특검이 확보한 녹취에는 이건 더러운 사업 하지 말았어야 해라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민원이 많아서 푸념식으로 한 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입장을 네. 전해왔습니다. 요약하면 농담식이었고 푸념식이었다라는 주장이네요. 반론 차원에서 들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